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새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 이어 두 번째 9.7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선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9.7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 재테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창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회장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의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27 대출 규제와 9.7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9.7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정책입니다. 예. 첫 번째는 6.27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었는데 6.27 대책이 대출 규제에 관한 금융에 대한 부분이라면 예. 이번 9.7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규제와 그리고 공급 두 가지 어떤 축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신용환 부위원장님. 네,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단기 규제가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금융을 통한 규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는 거.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점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평들이 많아서 보완책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큰 방향을 또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있을 때 우리나라 자산 비중이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를 조금 더 유동화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심리를 좀 낮추자. 이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으로 지금 시중 부동자금이 약 4,300조 정도 풀려 있습니다. 예. 이거를 많이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고 부동산에 잠겨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동화시켜서 코스피 5천 등등으로 장기적 과제로는 부동산에 과열된 국민 심리를 좀 낮추는 이런 방향의 방점이 있는 것도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윤창규 회장님.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7 대책은 수요 억제를 할 거고 9.7 대책은 공급을 촉진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정책이 향후 수요 억제 효과를 공급 확대하고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과거 정부에서 많이 그 공급 확대 정책을 했지만 수도권에는 사실 그 택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책 내용은 앞에서 교수님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부의 목적은 결국에는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돈이 서울에 아파트 그만 사고 이제 지방으로 눈을 좀 돌려라는 게 방향성이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나오고 두 달 정도는 잠시 좀 주춤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최근 9월 들어서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많이 올랐거든요. 올 2월, 3월에도 크게 올랐고요. 5월, 6월에도 크게 올랐고 지금 9월에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15억 아파트가 6개월 만에 20억에 가고 20억 아파트가 25억에 가고 5천만 원 1억 수준이 아니라 1년도 안 됐는데 5억 단위로 그러니까 집값이 절반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정책 한두 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 지방 경쟁력 소멸 문제를 이걸 본격적인 화두로 좀 던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건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순살 아파트 사태를 비롯해서 임직원들의 땅 투기, 입찰 당화 비리 등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신용환 부위원장, 이 점은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우리 충북 지역에도 LH 임원들의 어떤 투기성, 선 매입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순살 아파트는 특정 브랜드의 순살 뭐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많은 비판을 할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컸죠. 예.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LH 같은 이제 공기관들, 공기업들이 공급을 한다 했을 때 민간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수요, 공급의 예측력 이런 데서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어느 시점에 몇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예.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느 쯤에는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도 있는데, 민간 기업들은 분양가나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고 의무적으로 몇만 호를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해라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실행력이거든요. 예. LH의 그동안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부도덕함,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 장사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을 직접 시행 시공을 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거기에 또 피해갈 수 없는 거 원자재값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염가에 공급할 수 있겠는가? 지금 LH가 뭘로 지정돼 있냐면요, 부채 과다 공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 워낙 이제 큰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그러면 염가에 공급하려면 그만큼 또 부채가 늘든지 이익이 줄든지 하겠죠.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 보면 과연 실행력에 있어서 담보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가 큽니다. 네, 아무래도 LH가 시행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좀 가질 수 있겠죠. 민간 기업보다 뭐 예를 예.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과도한 분양가 때문에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불만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LH가 시행사가 돼서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강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내부 조직에서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상을 좀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G를 통한 그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는 데는 탁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전관 예우 차원에서 비리 같은 게 많이 발생됐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살 아파트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뼈가 없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콘크리트가 강도 좋은 걸 쓰더라도 철근이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 안전에 엄청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도 그게 정확히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조치가 없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LH 아파트에 대한 그 국민들이 신뢰가 많이 하락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LH는 그 자기네 건설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가 입찰을 주기 때문에 그 주택 품질이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속도는 빠르겠지만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그 주택의 품질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뭐 명확합니다. 예. 장점이라고 한다면 빨리 많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지금 공급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물론 수요 과잉입니다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하려면 LH밖에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부채가 되고요. 지금 한 170조 정도 부채가 있는데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브랜드 LH 하면 고개를 좀 갸우뚱대잖아요. 예. 이 신뢰도 문제, 그게 품질 문제까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LH가 앞으로 실력으로 보여줘야지 지금 상태의 LH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두 가지 정책 기조가 동시에 발표됐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쳐야 되는데요. 예. 대출 규제도 강하게 나왔거든요. 수도권 지역들은 뭐 연소득이 30억이 돼도 아파트가 50억이 돼도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존 다른 주택이 있으면 6개월 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2달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고요. 공급 대책도 135만 호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물론 이 숫자가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결국에는 불안 심리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장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살아남을 곳이 서울의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 시장밖에 되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지방에 계시는 자산이 있는 소위 말한 뭐 자산가들도 서울의 투자의 열풍에 또 대열에 참여를 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서울만의 문제, 우리 충청도는 영향이 없어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구 유출의 자본 유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지금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급하다고 서울의 공급을 늘리고 모든 게 서울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갈 수 있도록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 자체가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서울 집중화가 너무 강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에 한계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대책 자체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의 방향성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정책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보니까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이 돌아간다. 뭐 어쨌든 정책이 있기 전과 있기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튼 97 대책의 공급 대책, 뭐 숫자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공급 같은 게 바로 이렇게 정권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기존에 있던 게 어느 정도 이어오는 거고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정권별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어오는 건데 다만 우리도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수도권 정책이니까 이제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규제와 공급 그리고 지방에도 또 그에 맞는 정책이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막차 심리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번에 내가 못하면 못 올라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급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에 더 집중되는 현상. 요게 이제 강화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초양극화가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도 계속 강남에 올라타는 막차 심리가 이제 강력히 작동하고 또 최근에 보면 수도권의 중단기 공급에 있어서 급격히 물량 절벽 이런 현상들이 이제 쭉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조절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LH 135만 호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실행한다. 요걸 보여주는 게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고 지금부터 이제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천규 회장님. 예. 그 위기질 대출 규제 그 시행 이후에 비수도권 아파트는 그 매수 심리가 크게 더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다주택 대출도 금지되고 여러 가지 그 규제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방의 부동산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은 상승세가 계속 되지만 지방은 청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인구는 한 4천 명씩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올해나 14,000세대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물량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가격이 청주가 옛날에는 분양가 쌌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거의 5억대잖아요. 그 금액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구축을 팔고 신축으로 옮겨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거래가 잘 안 되고 현장의 목소리는 거의 뭐 7, 8월 뭐 매매 못했다는 부동산이 많이 나올 정도로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대책 그리고 지난 대책에서 다 이제 수도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과거에 지방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할 때 대대광 지역이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의 거점 도시들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그때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지역이 핫한 지역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전혀 좋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조금 지방에도 분위기를 같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살림으로써 지방에도 그 영향을 좀 미치겠다,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방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현상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혜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우리 국민들 관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에서도 부산이나 대구나 뭐 청주도 마찬가지일 텐데 올라가는 아파트만 올라갑니다. 이것도 지역 내의 또 양극화인데 전체 예전에는 뭐 전체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중저가 아파트도 올라가고 구축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 분양가가 청주도 이제 5억 이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가거나 신축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또 산단 말이에요. 이 양극화 문제를 정부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금 미분양 문제도 물론 청주는 지금 미분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미분양 소진에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냥 사면은 뭐 준공업 미분양을 사게 되면 1세대 1주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준공업 미분양이 낫겠습니까? 그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고 해서 이게 투자 심리가 살아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준공업 미분양을 사게 되면 더 강한 혜택을 줘서 서울에 사고 싶어하는 수요를 지방으로 눈을 좀 돌리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방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등등에 대해서 LTV를 0%까지 강화할 정도로 뭐 40%까지 이제 강화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6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분리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수도권의 온기를 그 열기를 지방으로 이전한 어떤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수도권에서 이게 과열된 걸 좀 죽이면서 지방으로 그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양극화는 완전히 분절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어떤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 것이 여기서 잘 투기가 안 통하니 다른 데 가서 벌어야지 하고 옮겨오지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고 버티면 이게 훨씬 더 폭이 크다. 이런 심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 열기를 이전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 같아서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열기를 좀 식힐 수 있는 이런 추가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에 미치는 충북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박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뭐 우리 지역도 뭐 비슷합니다. 타 지방하고 다른 지역과 같이 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오송이라든지 제3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시장의 어떤 상황,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보면 이제 우리 지역의 분양 계속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물량은 조금 적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 청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온기가 좀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전반적인 심리가 바뀔 때 부동산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어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좀 필요한 것은 어떤 금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12월까지 지역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어떤 지역 시장의 좀 영향의 어떤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할 때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규제가 집중이 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전국이거든요.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야 뭐 집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한도를 줄였다는 점은 늘려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한도를 줄였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DSR도 그냥 유예입니다. 올해 말까지 잠깐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유예가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는 저는 DSR을 오히려 더 내려주거나 파격적인 살리기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정부 당국의 시선은 서울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서울 기준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좀 풀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파격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볼 때는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유세도 이제 올린다고 제가 1년 3차 아마 세금에 대한 게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럼 대출 규제도 하고 세금도 높여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 상승해가지고 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구입을 못하죠. 구입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계 비중에서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다른 지출을 못하면 경제가 죽는 거죠. 경제가 죽다 보니까 또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러면 또 경기 침체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뭐 서울 같은 데는 공급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지방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약 120% 가까이 되는데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이 높은 분양이 많은 지역, 청주 같은 경우도 옛날 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는 뭐 인구가 10,000명씩 줄을 때 주택 공급이 25,000, 30,000채 되다 보니까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뭐 반값에도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더라도 금방 좋아지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것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윤창규 회장님,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들이 수도권에서 충북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있는지, 또 최근 외지인들이 충북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청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4,000세대에 올해 공급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미분양이 당연히 나올 거로 생각하고요. 그 상반기에 보시면 뭐 청주에도 그 100대 1이 나온 데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 보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100대 1의 경쟁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북청주역이라든가 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있고 LG 생활건강 이런 그 대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위치적인 면에서 또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근데 그 양극화가 말씀하신 양극화 뚜렷한 것 같아요. 그 브랜드도 좋고 위치가 좋은 데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하락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청주 근대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입주 물량도 개발 이슈가 있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그런 개발 호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갭 투자자들이 자꾸 문의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죠. 부동산 가격이 가장 근래 들어서 높게 상승했다라고 지금 다 일컬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쯤에 충북이 외지인 매입 비율이 1등, 2등을 다퉜습니다. 세종이 1등, 보통 충북이 2등. 예. 대략 한 41%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채가 거래가 되면 그중에 4채는 외지인들이 사는. 심지어 충북 보은 같은 데도 38%에 달하고 그랬습니다. 예. 충주는 48%니까 10채 중에 한 5채를 거의 외지인이 살 정도로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투자, 투기 대상 지역에 이제 충북이 속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2022년도 이후에 보면 충북 평균이 한 31% 정도, 그러니까 한 채 정도가 평균적으로 줄었죠. 10채에서 3채 정도를 외지인이 구입하는 걸로. 청주 같은 경우가 이제 30%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투자, 투기 열풍이 좀 가라앉았고 지역 내 매매 거래 이런 게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공급 측면에서 청주는 2030, 2040 인구 100만을 처음에 기준으로 해서 18,500 이런 정도의 공급 규모를 계속 발표를 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물론 시점에 따라서 분양 규모를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항상 미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실제로 분양 규모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떤 화랑을 보이기에 참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충북 같은 경우는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사실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 대전 이남으로는 잘 안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북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또 너무 많이 유입이 되면 또 단기 집값이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또 사실은 분양 물량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예. 지자체들은 공급 물량이 인구 대비 갑자기 대구나 부산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분양가입니다. 저는 청주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광역시 중에서 큰 도시 중에서 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하고 이제 청주거든요. 예. 청주는 분양가 관리를 앞서서 이제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중소도시들도 5억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수도권의 특성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번 대책은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는데요. 이번 97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점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먼저 해주시죠. 세컨드홈이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이거나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뭐 1주택으로 봐주겠다, 새 재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여전히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인구가 감소하거나 감소 관심 지역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줄어들고 집값이 올라가기 힘들다는 구조인데 뭐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는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주 일부 지역에만 콕 찍어서 거기만 혜택을 조금 마지 못해서 주고 싶어하는 이런 뉘앙스인데 예.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세컨드홈을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충북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본다면 서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충북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 정책은 이제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장기적인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일자리 문제 자주 뵈면 말씀하시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화가 연계가 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수도권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인구 문제로 귀결이 되고 또 인구가 모이게 하는 거는 또 산업 문제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만 가지고 요거 단기 처방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 수요 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급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정책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수요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구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정책 방향, 어떤 다른 분야의 정책 방향에 같이 묶여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 산업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 단순히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린다가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되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그 답변이 많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직장과 자기 살고 있는 곳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나머지 워라밸, 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도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차 이전을. 예. 그러면 혁신도시라든지 또 기회특구, 교육특구, 융복합특구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서 중앙에 서울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 산업과 맞물려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땡겨서 시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거래는 멈췄고 투자도 없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충북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아무래도 충북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는 뭐 거의 청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충주라든지 아니면 음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청주권과 그리고 비청주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천, 단양, 옥천, 영동 같은 지역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떤 결과값이라든지 숫자가 좀 나오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될 정도로 시장 분석하기도 어렵게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얘기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지역 충북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도 청주 지역과 비청주 지역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져 있는데 비청주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은 비슷합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인구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혜정. 예. 약보합세거든요. 근데 그 또 분양이 많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매매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22% 저기 1년 22% 인상을 했잖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제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건축을 했을 때 건축비도 많이 상승됐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기가 엄청 힘든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상가도 보시면은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본정토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세종은 60, 70%가 상가 공실률이 있거든요. 예. 어떤 그 상가를 임차해서 거기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지금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무점포 시대로 간다 그럴까요? 뭐 쿠팡 같은 거 아시겠지만 뭐 중앙에서 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뭐 오후에 시켜도 그 다음날 아침에 배송되고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무점포 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거래가 계속 안 되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방에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인모 소장님 충북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른 지역보다는 저는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데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든데 뭐 상대적인 비교이고요. 뭐 충북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분양 물량들도 많은데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지금 많은 수요자들의 왜 서울로 가느냐의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모든 대기업 본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공장들도 중국, 베트남, 인도, 이제 미국까지도 반도체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재들이 내려오지 않는다. 예. 역설적으로 서울에 있는 인재들을 끄집어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 지방의 거점 대학교들 있잖아요. 충북대학교들. 수준을 더 올려야겠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거는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수준을 적어도 스카이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만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대학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서 또 서울로 가거든요. 지방에 있는 그 국립대학교 병원들 수준도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택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신도시 택지 개발 제발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예.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원도심이 붕괴가 되거든요.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원도심에 있는 수요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고 원도심은 비어버리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보다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더라도 예전처럼 혁신도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에 빈자리에 공공기관을 짓고 원도심을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정비를 하든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큰 틀의 거를 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도 매년 4만 5천 명 정도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유입되고 있어요. 거꾸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실은 4만 5천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거시적인 이제 해법들을 이렇게 주셨고 우리 지역의 부동산 특징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지역의 젊은 인구들이 지역 내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정주를 하지 않고 이제 외지로 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 절벽, 투자 위축, 그리고 지역 내 양극화 요거 세 가지로 아주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보합을 보이고 있는 게 지역 내에서 아주 그 히트를 치는 일부 지역이 있죠. 충북 지도를 놓고 보면 충북의 서북측 이 도로와 철도 축을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적인 축. 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산업으로 또 기결이 되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요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이 축을 잘 보시고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폭증할 때가 있거든요. 청주가. 예. 그런 경우도 그 단기적인 폭증에 의한 하락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부위원장님 그 충북의 미분양 상황 한번 말씀 좀 충북이 해주실까요? 미분양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컨트롤 가능한 미분양을 7만 호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항상 기준점을 잡을 때 7만 호가 넘어가면 이게 컨트롤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일시적으로 9만 호까지 간 적도 있어요. 있기는. 지금 대략 6만 8천 호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는데
충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고 줄고에 따라서 이 미분양 상황이 악화된 건 아닌데 증가율, 어떤 단기적인 증가율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최근에만 해도 2025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미분양이 22.7%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 단기적인 분양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날 때, 요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분양 단계에서 미분양이 아니라 다 지어놨는데도 안 팔리는 거, 이건 진짜 이제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분양에 있어서의 증가율, 이런 것이 충북이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일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도 항상 실수요자분들이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거래 현황을 좀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급하게 좀 춤을 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매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분양 물량이 있을 때는 그달에는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근데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만 본다면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하고 예.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고 급격하게 줄면 그 이후 준공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 또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제 늘거나 혹은 줄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특히 느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에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할 때 건설 허가를 받을 때 그때부터 물량을 어느 지자체에서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의 상황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는 잘 될 때는 무조건 다 하려고 할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분양을 또 중지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아까 신 부위원장님 잠깐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우리 김인만 소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 실수요자들이 제 가장 고민일 거예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사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있고 또 비싼 집은 또 안 사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데 일단 실수요자들은 저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단기 흐름에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 떨어질 때 집 사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침체가 되거나 떨어질 때는 또 집을 안 삽니다. 지금 미분양도 많다. 뭐 충청은 많이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많이 있는데 미분양이 많다 그러면 또 안 사요. 미분양이 많은데 내가 집을 왜 사야 돼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에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면 저는 내 집 마련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10년 후에도 성장이 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인프라가 좋은 학교가 있고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우리가 모든 걸 서울 수도권의 기준을 잡고 저기는 뭐 얼마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들은 뭐 일부 고가 아파트 시장이고요. 전국에 있는 자산가가 몰려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잠시 분리하고 우리는 우리만 바라본다면 10년 후를 바라보면 우리 MBC가 있는 여기 청주 지역도 저는 오늘 또 버스 내려서 걸어오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좀 바라보자. 너무 단기적으로 서울과 비교하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회장. 예. 옛날에는 그 분양만 받으면은 다 상승했잖아요, 거의요.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어떤 데는 뭐 프리미엄 1억씩 붙은 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데도 보면은 마이너스 피가 된 데가 있습니다. 7천만 원까지 내려간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구 증가보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는 내려간다고 하지만 이런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그 집이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계속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건축비 같은 게 너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인건비가 올라갔지만. 그래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50%만 분양돼도 엄청 남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놓고 봤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주거 안정성 얘기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직주 근접, 내가 직장하고 가깝고 또 생활 인프라가 좋고 이런 데를 보셔야지 우리가 아파트 한 채 갖고 투기한다 이런 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이런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좀 최우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주거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아마 움직이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장의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을 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거든요. 조금씩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집을 뭐 중장기 거주를 하고 팔 때 그렇게 손해는 보지 않았구나 이런 식이 되리라는 거는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네, 부원장님. 인구 구성 구조의 큰 변화도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45%를 훌쩍 넘어갈 정도로 가구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15평대, 20평대 초반 이런 아파트의 수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의 변화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대로 실수요 측면에서는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좀 큰 도시 규모에서는 크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실수요 측면에서는 자기가 직주 근접 또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뭐 크게 그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적 수요가 곁들여져 있는 분들은 청주 같으면 몇 군데 아주 특징적인 곳이 있죠. 지금 코스트코 청주 입점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죠. 예, 예. 그다음에 CTX 뭐 노선 가는 곳들, 그다음에 방사선 가속기도 우리가 발표된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착공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주변을 둘러싼 클러스터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투기적 수요가 같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청주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곳 이런 식으로 개발 호재들은 계속 있습니다. 옛날에 발표했지만 아직 안 돼서 이번에 하면서 미래에 오는 것들. 충주 산단 있고 제천 같은 경우는 기차가 지금 발달돼서 제천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나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투자적인 수요 이런 분들은 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뭐 크게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문가 네 분의 의견 들으셨는데요. 이 의견들 참조하고 다른 주변 요소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만 소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양극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서울 수도권에 사람과 자본이 몰려서 집값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양극화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의 기준점이 올라가게 되면 시차를 두고 지방의 미분양, 분양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청주도 2027년, 충청도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가면 서울이 기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가격도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예. 교수님께서 장기적인 우상향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달라지는 게 우리가 이 아파트만 자꾸 바라봐서 그러는데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다른 시장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토지나 상가나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내려주든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윤창기 회장님. 네, 저는 자꾸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하반기에 보시면 뭐 사직, 장성, 뭐 분평, 신분평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 상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그 개발 호재가 있죠. 그리고 또 고속철도 그 저기 GTX 그것도 이제 그 뭐 착공 뭐 바로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심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시겠지만 방사선 가속기도 올해 착공을 못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포스코 ENG 거기서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거기가 산재가 나는 바람에 정부 공사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올해 착공을 못하고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간 뭐. 그래도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구
또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 연접해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희망을 가져보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그 충북이 더 발전하고 더 인구 증가 많이 되면서 앞으로 옛날에 세종으로 많이 유입됐었잖아요. 그 인구가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예. 청주 쪽, 충북 이쪽에 더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희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신용환 부위원장님.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이면에 있는 빌라라든지 청주가 한때는 전세 사기에 상당한 그 피해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예. 왜냐하면 갭 투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그다음에 도심권에 있는 구옥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린 그 원도심 개발 스토리라인을 새로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계 당국에서는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계속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자꾸 부동산에만 잠기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주식 투자 이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정부의 큰 방향성까지를 잘 지켜보면서 방망이 이 길이를 짧게 길게를 잘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네, 결국 뭐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이는 게 수도권 중심이고 지역에는 조금 더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뭐 필요하다 말씀 계속 드렸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97 부동산 대책이 가져올 변화와 충북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두 가지 정책 기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력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